네, 이어지는 코너는 프라임 인사이트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의 필수품이죠. 휴대폰을 현재와 같이 보급 활성화시킨 창시자를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주식회사 머큐리 이문호 대표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먼저 축하의 말씀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문호입니다. 삼성전자로 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서울이동통신에서 이제 영업본부장, KTF 마케팅 부문장, 부사장, 그다음에 먹큐리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먹큐리는 이제 세 가지 사업군으로 광케이블 사업, 디바이스 사업, 정보통신, 장비 사업 이렇게 네. 세 사업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어떤 분야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신입사원 때서부터 이제 네. 취급한 제품이 예. 컴퓨터, 그다음에 삐삐, 네. 그다음에 이제 PCS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까지 네. 총 이제 정보통신 제품을 40여 년 동안 이제 쭉 관리보다는 이제 상용화 단계에서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는 네. 그 유공자로 네. 예, 그래서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예, 예. 4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이제 일하신 거에 대한 그 수상 보답을 이번에 제대로 받으셨군요. 다시 예, 한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이공대생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네. 한마디로 이제 공대 네, 오빠 네, 출신인데 네, 네, 네. 공대생에서 삼성전자 최초로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리점 마케팅 영업을 네. 시작을 하셨는데 네. 보통 공대생들은 영업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최초인데 네. 어떻게 계기가 된 걸까요? 그 지금은 좀 공대생도 이제 영업으로 이렇게 좀 전환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네. 이제 삼성전자에 첫 입사를 할 때는 이공계생이 이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사례도 네. 없었고 회사 차원에서도 인정을 못하는 예. 그런 이제 환경이었죠. 대부분 그냥 네. 이제 기술직이나 엔지니어 쪽으로 가게 그렇죠. 되죠. 뭐 연구 개발을 하던 생산을 하던 네. 품질 쪽으로 하던 이랬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영업하고 마케팅 쪽으로 이제 평생을 보내왔지만은 성격 자체가 네.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공대생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대부분 하던데요. 네. 소극적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공계를 이제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은 이제 삼성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금서부터 이제 나의 직업관이 네. 또 나의 인생관이 시작을 하는구나. 이래서 내 성격도 그런 어떤 약한 점이 있고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바뀌어보고자 영업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격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않거든요. 예. 보통 본인의 성격을 살려서 이제 자기를 찾게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소극적인데 정말 활동적인 영업직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예. 제가 그때 영업을 안 했으면 평생 소극적이고 네. 평생 낯을 불키는 네. 그런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도전을 했고 하지만 이제 인사 면접 단계에서 승인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해서 저희 동기가 이제 160명인데 네. 160명이 저의 그 면접 결과 때문에 인사 발령을 못 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딱 사령장을 받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저를 첫 이공계 신입사원 영업사원으로서 네. 이제 발령을 이렇게 주게 된 거죠. 네. 근데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고심이 또 생겼어요. 영업의 범주가 국내 영업이 있고 수출 해외 영업이 영업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국내 영업으로 선정했는데 그때 국내 영업으로 이제 어떤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전 사람 관계라고 봤어요. 네. 사람을 어떻게 많이 만나고 사람의 깊이를 아느냐가 나의 어떤 저 일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시점을 어긋나서는 네. 어긋나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 영업을 선택을 했고, 근데 국내 영업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글쎄요. 네. 국내 영업이 대리점 영업이 있고 직판 영업이 있어요. 아, 네. 예, 직판은 이제 다이렉트 세일 하는 거고, 네. 국내 영업, 대리점 영업은 이제 유통을 점주들을 대상으로. 점주를 대상으로 하죠. 네. 제가 뭐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대리점 영업을 선택했어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대리점 사장님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한 네.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좀 깊게. 왜냐하면 직판 영업은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거래선을 알 뿐이지. 그래서 이제 대리점을 선택을 해서 드디어 삼성전자 최초로 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된 네. 계기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공대생 출신의 영업사업, 세일즈 엔지니어를 이제 최초로 맞습니다. 하시게 된 건데 그만큼 대표님만의 뭔가 다른 영업직의 이제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략이 따로 있었을까요? 이제 세일즈 엔지니어는 지금은 많은 이제 보편적 단어가 됐지만은 네. 저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였어요. 세일즈 엔지니어가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배경에다가 뭔가 영업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그 말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창출했던 예. 그래서 이제 SE라고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별화 전략은 저는 지금까지도 첫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상과 실내에서의 뭔가 정책을 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 모든 게 다 숨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다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아주 소신이라고 할까. 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결국엔 사람. 근데 사람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매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도 사람이야. 네. 근데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신뢰를 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더 정확한 정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신뢰를 찾고자 상당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세 있을까요? 번째는 이게 좀 심오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라고 그러죠. 디테일이요. 예. 네. 대부분 뭔가 만들어냈으면은 그걸 바로 현장에 하고 바로 했다. 반드시 오류가 나오게 네. 돼 있죠.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디테일에 뭔가 승패가 걸려져 있다. 예. 그러면 그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어떤 그 현장과 사람의 신뢰와 그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항목에서 좀 차별화 요인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행동과 모든 활동에서는 저는 삼견을 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할까요? 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네. 할까요? 삼견은 뭘까요? 첫 번째 견. 네. 첫 번째 견은 선견. 네. 선견 앞선 선자 미리 선견. 예. 앞을 본다. 네. 그죠? 두 번째는 선결. 미리 결정해야 돼요. 예. 세 번째는 선행. 미리 행동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리 앞을 보고 미리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행동을 하는. 예. 그래서 삼선이군요. 선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삼선이 풀어보면은 쉽죠. 그런데 바로 삼선을 행위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그럼요. 예. 말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옮기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상 미리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자. 네. 예. 이런 어떤 철학이 네. 대표님만의 예. 이제 경영 철학이 또 이렇게 있으시군요. 네. 자,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정말 삼성전자 최초의 그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셨는데 이후에 삼성전자를 떠나게 되셨어요. 네.
그 이후로 통신 보조금의 효시가 된 마케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셨다고요. 네. 이 이야기도 상당히 궁금해요. 앵커님도 휴대폰 사용하고 당연히 계시죠? 쓰죠. 예, 안 쓰는 국민이 있을까요? 휴대폰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네, 공시지원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공시지원금이요? 지원금.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만 원짜리다. 네, 그럼 얼마에 사셨어요? 정확히 가격은 기억이 안 한 나는데 2, 30만 원 예, 정도. 뭐 보조금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조금이 네, 지금 이게 공식 단어가 공시지원금이에요. 시작은 공시지원금이었군요. 보조금으로 했다가 공시지원금으로 지금 바뀌었죠. 네, 그 공시지원금을 마케팅에 적용한 게 제가 좀 도입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예, 이제, 그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와서 서울이동통신이라는 회사로 네, 이제 회사를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이동통신은 삐삐 회사. 네. 혹시 삐삐 사용하고 제가 사용하시는- 중학교 때 삐삐가 한참 활성화가 됐었어요. 활성화가 됐었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서울이동통신이라는 회사는 후발 사업자였어요. 근데 삐삐가 정부에서 사업권을 주면서 그 전국에 10개 사업자를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서울이동통신은 서울 수도권을 관리하는 사업자고 부산을 관리하는 사업자, 대전을 충청도를 관리하는 사업자 이렇게 나눠서 한 게 제2사업자로서 015라고 하는 브랜드를 망식별번호를 썼죠. 예. 그때 선발 사업자는 012가 선발 사업자입니다. 네. 012, 011이 아니라. 네. 그래서 012는 삐삐 번호였죠. 삐삐 번호였죠. 그래서 그게 선발 사업자고 015가 후발 사업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선발 사업자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도 전국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게 경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경쟁이 안 된 거는 삐삐 단말기가 015 사업자는 없는 겁니다. 네. 왜 없을까요? 글쎄요. 삐삐가 있어야지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예. 그 당시에 삐삐는 모토로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저희 마켓시어의 99%를 차지했어요.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 삐삐도 없었을 때예요.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됐군요. 생산이 안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모토로라 삐삐 몇 개는 삐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토로라 삐삐가 저희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자체가 작으니까. 작으니까는. 네. 예, 또 후발 사업자다 보니까는 거의 많은 물량이 012 사업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대리점들은 뭔가 영업을 하다 보면 삐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모토로라 총판사에 가서 삐삐를 사는데 안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량이 적으니까 다 나가고 심지어는 현금으로 갖고 가서 아침에 줄 서 갖고 삐삐를 받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여기 상황이었네요. 뭐 삐삐가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제가 삼성전자의 그 어떤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삐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삐삐를 만들기는 했는데 네. 품질이 안 좋은 거야. 기술력이 떨어져서. 기술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 참 지금 같은 삼성전자는 비교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불과 30년 전 얘기인데 삐삐도 만들기가 어려운 회사. 네.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삼성전자 임원이 자기네들이 삐삐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품질 좋은 삐삐를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귀중한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예상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15만 원. 당시에 15만 원이면 굉장히 크죠. 상당히 비싼 그럼요, 거죠. 비싼 예. 정도죠. 예. 그러니까 이제 15만 원 삐삐를 받는데 불가능한 거야. 네. 예. 그래서 1년에 몇 대를 예상하니까 30만 대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30만 대를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5만 대, 그 30만 대 우리한테 몇 개를 주겠습니까? 또 012 사업자, 015 사업자한테는
역시나 여기도 후발주자이기 후발주자니까. 때문에 예. 삼성에서도 예, 많이 예. 주진 않겠죠. 뭐 안 주죠. 예. 그리고 그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참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네. 뭐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다음 날 그 임원을 다시 만났어요. 네. 당신이 30만 대가 목표라고 하면은 나는 100만 대를 팔아주겠다.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3배 이상을 3배 이상을 기대하셨군요. 내가 팔아줄게. 네. 그러니까 그 담당 그 삼성 임원이 아주 깜짝 놀라서 그 대신 내가 조건이 2가지가 있다. 무슨 조건이냐? 네. 첫째, 15만 원을 6만 원으로 달라. 가격을 낮춰달라. 가격을 예. 낮춰달라. 두 번째, 그 당신네들이 만든 삼성 삐삐를 그 당시에는 위드미라고 하는 브랜드였어요. 굉장히 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나한테만 달라. 독점으로. 독점으로. 네. 그러면 내가 100만 대를 팔아줄게. 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15만 그러니까 원짜리를. 삼성에서도 고민이 많고 예. 대표님도 그런 선택을 해서 딜을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을 것 쉽지가 같은데. 않죠. 당연하죠. 예. 근데 나는 이제 그 방법이 우리 서울이동통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6만 원으로 다니까 맨 처음에 노했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삼성전자를 간 거예요. 해라. 또 노. 그 대신 내가 삼성전자에서 그랬어요. 요번 기회를 놓치면은 삼성전자는 삐삐에 대해서는 영원히 모토로라의 이 사업자밖에 안 된다. 예. 모토로라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삼성도. 예? 그러니까 이제 30만 대 갖고 모토로라는 게 100만 대 갖고 단시간 내에 모토로라를 이겨야 된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역시 삼성이 의사결정을 진 거예요. 받았습니까 그 제안을? 받았어요. 삼성이. 네. 이 시점이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역사를 저는 바꾸는 시점이라고. 아, 대표님이 제시했던 6만 원 가격 할인과 네. 100만 대 판매를 모두 다 나한테만 준다. 성공시키셨군요. 예, 나한테만 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삼성으로서는 큰 의사결정이었어요. 네. 삼성도 반도체 통신 대리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물건이 안 나가는 거야. 그죠? 네. 예. 그래갖고 이제 6만 원에 100만 대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100만 대를 받았으니 6만 원에 책임을 져야 될 네. 거니까. 6만 원에 100면 600억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판매를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될 것 거 아닙니까?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거죠. 100만 네. 대를 6만 원에 받아갖고 그걸 어떻게 말이 100만 대인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저희 이제 서울이동통신 회장님이 예. 내가 갔어요. 100만 대를 6만 원에 사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몇백으로 어떻게 사냐고. 네. 그래서 6만 원에 사갖고는 얼마에 팔겠냐. 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리고 이걸 다 팔 수 있느냐? 다 팔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팔 수 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잘 수 있습니다. 네. 얼마에 팔래? 그래서 제가 얼마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6만 원으로 가격은 다운시켰으니까 뭐 판매가는 뭐 7만 원? 글쎄 한 8만 10만 원에는 10만 적어도 원에도 파셨겠죠? 15만 원짜리니까 네. 10만 원에 팔아야 되죠. 얼마에 팔았겠어요? 얼마에? 공짜로 판 겁니다. 아 이때부터 예. 그 보조금 지급 라이트. 마케팅을 예, 하신 예, 거군요. 예. 6만 원을 갖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회장님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6만 원에 사갖고 공짜로 준다니까는 600억을 공짜로 뿌리는 네. 바람인데 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떡할 거냐.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한 절묘한 이제 아이디어를 회장님께 말씀드린 거죠. 네. 자, 회장님, 삐삐는 제가 6만 원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면은 소비자 그 당시에도 이제 기본료라는 게 있었죠. 네. 핸드폰에도 기본료 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본료가 한 15,000원이었어요, 월. 15,000원. 그래서 회장님,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면은 소비자가 3달만 쓰면은 45,000원이잖아요. 예. 45,000원. 4달 쓰면은 6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4달만 쓰면 평균 4달만 쓰면은
원금은 나옵니다. 아. 더 많이 쓰면은 이제 이익이 네. 됩니다. 근데 적게 쓸 확률, 물론 공짜로 받아갖고 4달을 못 쓰고 2달만 쓰고 버리는 고객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서비스를 잘 맞추면은 효율성 있는 서비스라면 소비자는 4달 이상 쓴다. 네, 장기적으로 사용할 고객이 분명히 있을 분명히 것이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이동 통신은 망을 다 깔아놨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앵커님은 서울에서 이제 KTX 부산을 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0명이야. 300명이 다 돼야지 기차가 갑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10명이 와도 기차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뜻은 뭐냐면은 그 기차가 300명은 고정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이 빨리 타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논리를 회장님께 설명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망 투자가 다 돼 있잖아요. 빨리 고객을 기차에 싣게끔 하는 게 네. 우리로서는 필요한 거죠. 네, 그게 공짜가 되더라도. 그리고 고객은 4달 있다가 쓰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도 훨씬 더 이제 이익을 더 빨리 볼 더 수가 빨리 있고요. 볼 수 있는 네, 거고.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대성공이 된 겁니다. 대박을 치셨군요. 대박. 네, 예. 대성공이 쳐갖고 네, 아마 이때의 그러고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30대의 임원이 된 거예요. 네, 정확히 38살에 제가 임원이 됐습니다. 예, 그런 어떤 획기적인 네, 그리고 나서 서울이동통신은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단기간 내에 200만 가입자를 해서 기네스북에 오르고 기네스북까지 예, 올랐어요. 기네스북에 서울이동통신이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6만 원의 이 스토리가 보조금하고의 스토리가 네, 되고 그런 보조금의 역사가 크게 보면은 삼성전자로 하여금 통신의 기술 발전에 삐삐를 연계한 통신의 기술 발전에 해서 휴대폰의 기술 연장성이 됐다고. 네. 그러니까 삐삐로 이 사업을 대박을 친 이후에 핸드폰 사업까지 연이어서 히트를 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아이고, 모시고 들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쏙 빠져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네. 너무나 지금 많이 지나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번 모셔도 아유, 될까요? 예, 그러게 네.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요걸로 휴대폰이 어떻게 네. 스토리가 이어졌는지 현재 그런 말씀으로. 네. 네. 후속편이 또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머큐리의 이문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